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이입니다. 엔비디아가 60조 원짜리 시장에 못 들어간 게 정말 기술이 모자라서일까요? 지난 5월 29일 한국거래소에서 LG전자 주가가 단 하루 만에 29.93% 폭등했습니다. 종가 29만 3천 원, 수종주가 기준 역대 최고가였어요.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상한가였습니다. LGCNS도 같이 상한가, LG이노텍 28.57%, 지주사 LG 26.6%, LG디스플레이 11.58% 그룹주가 일제히 불기둥을 뿜었어요. 다들 엔비디아 젠슨 황방한 효과 정도로 가볍게 정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5년 전 신문경제면이 LG는 결국 세탁기 회사다, 삼성에 밀리는 만년이 위다라고 비웃을 때 그 회사는 이미 글로벌 4대 칠러 제조사를 제칠 무급유 자기 배열인 컴프레서를 평택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두 가지 질문이 시장 표면 아래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첫째, 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동시에 한국의 한 가전회사를 찾아왔는가? 둘째, 왜 그 회사가 들어간 시장에는 엔비디아조차 한 발도 못 들였는가? 이 영상에서 세 층으로 들어갑니다. 표면, 지금 LG가 무엇을 장악했는가? 동기 왜 LG여야 했는가? 결과 다음에 누가 흔들리게 되는가? 마지막에 가시면 세탁기 모터라는 단어 안에 64년에 기계공학이 어떻게 압축돼 있었는지 보이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LG전자 주가 급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 산업 지배권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엔비디아가 GPU를 한 대 팔 때마다 그 열을 식힐 회사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누구한테 가는지가 향후 10년 한국 산업의 좌표를 바꿉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가야 해요. 지난 10년간 신문경제면 헤드라인을 떠올려보세요. 세탁기 회사 LG, 또 가전 매출 부진, TV 가전 의존도 높은 LG의 한계톤이 이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블룸버그도 5년 전까지 LG를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히든 챔피언, 숨은 강자 톤으로 바뀝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빙산의 일각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진짜 덩어리는 14년간 물 밑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왜 엔비디아조차 이 시장에 못 들어왔을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어서일까요? 먼저 표면부터 정리합니다. LG전자 칠러. 칠러가 뭐냐? 차갑게 만든 물을 열교환기로 순환시켜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초대형 냉방기예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만 평을 시키는 핵심 설비입니다. LG는 이 분야에서 국내 1위, 글로벌 5위. 이건 LG 공식 보도 자료 수치예요. 평택 공장에서 연간 1000대 생산합니다. 1000대가 작아 보이세요? 칠러 한 대 단가가 수억에서 수십억 원입니다. 단일 공장 매출 잠재력만 조 단위예요. 2025년 데이터 센터향 칠러 수주가 전년 대비 약 3배 성장했습니다. 이건 LG전자가 2025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본인들이 밝힌 숫자예요. 3배 성장은 자연 성장이 아닙니다. 시장이 LG를 향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26년 칠러 매출 목표를 2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2026년 1 분기 컨퍼런스 콜 공식 가이던스예요. 2026년 1 분기 실적도 한번 보세요. 매출 23조 7천억 원, 영업이익 1조 6,737억 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 역대 1분기 최대 매출입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21% 상회했어요. 그리고 LG전자 내부 검토 기준으로 칠러 사업에 접근 가능 시장 규모가 2026년 12억 달러에서 2030년 127억 달러까지 약 8배 확대될 거라고 컨콜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칠러는 이제 LG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 캐시카우입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보도되는 부분이고 진짜 그림은 그 뒤에 있습니다. 빅테크 협력 라인을 한번 펼쳐볼게요. 첫째,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공급 협의 완료. 2025년 9월 스페셜 경제 보도예요. 둘째, 엔비디아 냉각수 분배 장치 CDU 품질 인증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경제 2025년 10월 31일 보도. 인증이 끝나면은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는 모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LG CDU가 공급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세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플렉스라는 회사 있어요. 세계 3위 전자제품 위탁 생산 기업 미국 회사입니다. LG가 2015년 11월에 이 플렉스와 모듈형 냉각 솔루션 공동 개발 MOU를 체결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플렉스는 그 직전 달에
엔비디아와 모듈형 데이터 센터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한국경제 11월 4일 보도입니다. 즉 LG는 엔비디아 정면 인증 라인과 플렉스를 통한 우회 진입로를 동시에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플렉스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한 회사가 이 정도 라인을 동시에 잡았다는 게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잘 안 알려진 한 가지 더. LG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용 테스트베드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빅테크 고객사 칩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 위에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까지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칠러 단품을 파는 게 아니라 빅테크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 전체를 가상 공간에서 미리 설계해주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이건 LG전자 뉴스룸 공식 자료예요. 글로벌 확장 라인도 짚어야 합니다. 조주환 LG전자 CEO가 2025년 9월 베를린 현지 기자 간담회에서 직접 밝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옥사곤 산업단지, 중동 최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조 단위 규모의 열관리 장비 시스템이 공급될 것이라고요. 조 단위입니다. 이게 단일 프로젝트 규모예요. 자본시장이 이걸 뒤늦게 깨달은 게 지난 4월입니다. LG전자 주가 4월 한 달 27% 이상 상승, 삼성전자 상승률 능가했어요. 5월 14일 하나증권이 LG전자 목표 주가를 16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그리고 5월 28일 한국경제 단독 보도가 나와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6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을 방문해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첫 공식 회동을 갖는다. 그 다음날 LG전자 상한가입니다. 표면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진짜 질문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결국 인공지능 붐 타이밍이 좋았네, 운이 좋았다, 시장이 LG한테 와줬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싶으실 거예요.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전복 하나. 2011년 LG가 LSM2론 공조사업부를 인수해서 칠러 사업에 본격 진입했을 때 인공지능 붐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챗GPT 공개가 2022년 말이에요. 그 11년 전에 LG는 이미 이 사업에 들어가 있었어요. 즉 LG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운을 14년간 기다리고 있던 회사예요. 전복 둘. 2017년 LG가 세계 최초로 에어베어링 무구뷰 인버터 터보칠러를 발표했을 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아직 표준화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지금 엔비디아 GPU 냉각의 핵심으로 쓰여요. 이게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전복셋. 이 누적의 정체가 진짜 자산이고 빅테크조차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 우물을 파도 한 곳을 파라는 말이 있잖아요. LG는 한 우물을 64년간 팠어요. 사마이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회사입니다. 다만 누구를 기다린 게 아니라 시대가 자기 쪽으로 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5년 전 신문 일면이 LG를 세탁기 회사라고 비웃을 때 그 회사는 평택 공장에서 글로벌 4대 칠러 제조사를 제칠 무구뷰 자기 베어링 컴프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코미디 같지 않으세요? 이제 진짜 메커니즘으로 들어갑니다. 64년의 모터 계보를 한 번에 펼치겠습니다. 1962년 LG의 전신 럭키 시절에 국내 최초로 선풍기 모터를 생산합니다. 모터 사업의 시작이에요. 1973년 국내 최초 냉장형 컴프레서 생산, 1993년 국내 최초 세탁기용 BLDC 모터 개발, 1998년 세계 최초로 세탁기용 DD 모터,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를 상용화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은 그 세탁기 모터예요. 2001년 세계 최초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양산, 그리고 2017년 세계 최초 에어베어링 무구뷰 인버터 터보칠러를 발표합니다. 비웃음이 무기로 전환되는 순간이에요. 누적 숫자를 보세요. 인버터 DD 모터 누적 생산 7천만 대를 2018년에 돌파했습니다. 지금 LG는 연간 4,500만 대 이상의 모터를 생산합니다. 2016년 1 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본인들이 밝힌 숫자예요. 4,500만 대. 매년이요. 세탁기 모터라는 단어 안에 이 64년의 기계공학이 압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칠러로 연결되느냐? 핵심은 기술 DNA의 동일성입니다. 세탁기 DD 모터의 원리는 모터와 세탁통을 직접 연결, 별도 부품 없이 인버터로 회전 속도를 정밀 제어하는 거예요. 칠러 마그네틱 베어링 압축기의 원리는 모터 회전축을 윤활유 없이 자기력으로 부양시키고 인버터로 정밀 제어하는 겁니다. 세탁통 대신 임펠러, 윤활유 대신 자기력 공학적 DNA는 사실상 같아요. 같은 회사가 같은 부서에서 64년간 발전시킨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이 나옵니다. LG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칠러 단일 압축기
냉각 용량 1100RT, COP 7.0, IPLV 12.0, 소음 68dB. 글로벌 칠러 제조사 중에서 대용량 공랭식 칠러에 무급유 자기 베어링 기술을 적용한 회사는 LG가 유일합니다. 이거 LG 공식 발표예요. 그리고 이 무급유 자기 베어링 기술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일반 칠러는 윤활유로 회전축을 받치는데 그 윤활유가 시간이 지나면 미세하게 누출됩니다. 일반 건물 냉방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는 치명적이에요. 그 미세 누출이 정밀 부품 오염, 화재 위험, 전기 유지 보수 다운타임을 만들거든요. 마그네틱 베어링은 윤활유 자체를 안 씁니다. 영구 자석의 자기력으로 회전축을 띄워서 돌리는 거예요. 마찰령, 오염령, 다운타임령에 가깝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처럼 24시간 365일 안 꺼지는 시설에서는 이게 다른 어떤 스펙보다 중요해요. 이제 핵심 질문. 왜 엔비디아는 이 시장에 못 들어오는가? 엔비디아는 팹리스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자체 공장 연계, 모터라인 연계, 컴프레서 라인 연계. 회사 역사 33년이에요. 1993년 설립, LG모터 역사는 64년. 거의 2배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냉각은 모터 회전, 압축기 설계, 냉매 사이클, 자기 베어링, 열교환 순수 기계 공학의 영역이에요. 칩 설계와 완전히 다른 도메인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부터 자체적으로 무급유 자기 베어링 컴프레서를 개발하려면 최소 10년에서 15년 그리고 수조 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GPU 세대 사이클은 18개월마다 돌아갑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결국 LG를 인증해주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요크, 트레인, 캐리어, 존슨 컨트롤스, 글로벌 H북, EAC 전통 강자들 다 100년 넘은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가전용 정밀 모터 연구 개발 라인이 없습니다. LG는 가전에서 데이터 센터로 기술이 이식되는 구조예요. 이게 자본 효율을 만들어냅니다. 손자병법에 적이 모르는 곳에서 미리 준비된 자가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LG는 적,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장이 알기도 전에 준비를 끝내놨어요.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냉각이 아니라 정밀 냉각입니다. 가전 정밀 제어 64년 한 회사, 대산업용 표준 칠러 100년 한 회사, 누가 GPU 발열을 더 잘 잡을까요? 답이 보이실 겁니다.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수직계 열합니다. 요크나 캐리어 같은 미국 회사들은 컴프레서를 외부에서 구매해서 칠러를 조립해요. LG는 모터, 컴프레서, 칠러 본체, CDU, 콜드 플레이트, 그리고 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한 회사 안에서 다 만듭니다. 빅테크 고객사가 GPU 사양을 바꾸겠다고 통보하면 LG는 모터 단위부터 시스템 전체를 한 번에 재설계할 수 있어요. 경쟁사는 외부 부품 공급사를 다시 조율해야 합니다. 시간 차이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벌어져요. 인공지능 시대처럼 사이클이 빠른 시장에서는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 한 토막 가져옵니다. 정약용이 화성을 지을 때 거중기를 만들었잖아요. 거중기가 그때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정약용이 미리 도르래와 지렛대 원리를 정리해두고 시대가 그걸 필요로 할 때 꺼낸 겁니다. 기술은 미리 만들어두면 시대가 알아서 와요. LG가 한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1998년에 세탁기 DD모터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을 때 인공지능 같은 건 SF 영화 소재였어요. 그런데 그 모터에 들어간 인버터 정밀 제어 기술이 지금 엔비디아 GPU를 시키는 컴프레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수록 LG는 더 강해집니다. 이 말이 무겁게 들리신다면 정확히 들으신 겁니다. 지난 5월 한 달 LG전자 주가가 27%, 그 다음 일주일 만에 추가 30% 상한가를 친 이유는 이걸 시장이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LG가 좋아진 게 아니라 시장이 갑자기 LG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LG 주가가 갑자기 왜 이러지라면서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어색했던 건 LG가 아니라 14년간 시장이 LG를 잘못 보고 있던 그 시선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칸 더 들어갑니다. 이건 LG 한 회사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한국 산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4년 12월 평택 LG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칠러를 차세대 수출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안덕근 장관이 직접 갔습니다.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이 기술 자립, 공급망 다변화, 장기 산업 연구 개발 지원 쪽으로 잡혀가는데 LG 칠러 사업이 그 모범 케이스로 부상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20년간 K산업 주력을 부를 때 우리가 꼽았던 게 반도체와 배터리 2개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국 산업이 인공지능 시대에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 한 칸 더 깊어진 겁니다. 칩, 메모리, HBM 위에 냉각이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이 처음이 아닙니다. 1980년대 우리가 D램은 미국, 일본 거다라고 할 때 삼성이 D램에 진입했어요. 다들 비웃었습니다. 결과는 다 아시는 대로예요. 2000년대 OLED는 일본 거다라고 할 때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지금 글로벌 OLED는 한국이 끌고 갑니다. 2010년대 전기차 배터리는 일본 거다라고 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들어갔어요. 지금 글로벌 톱5에 한국 3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냉각은 미국 거다라고 모두가 말하던 시점에 LG는 평택 공장 라인을 깔고 있었어요. 이 패턴, 한국 산업이 늘 같은 방식으로 진입해 왔습니다. 비웃음 받으면서 들어가서 10년 뒤에 글로벌 톱으로 올라서는 패턴, 추격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HVAC, 미디어 그리, 가전 기반은 있는데 칠러 마그네틱 베어링 무급유 기술이 없습니다. LG 본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경쟁자로 중국을 직접 지목했어요. 이재성 ES 사업본부장이 2025년 7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지금 중국이 따라오는데도 최소 5년에서 7년 걸린다는 뜻이에요. 일본 HVAC, 다이킨, 미쓰비시, 칠러 기술 자체는 있는데 가전과 산업용을 통합한 라인이 약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빅테크 협력 라인이 거의 없어요. 동맹 라인을 재구축하는데도 최소 3년에서 5년입니다. 그 사이에 LG는 60조 원짜리 시장에 골든타임을 가져갈 수 있어요. 진짜 큰 그림 한번 보세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 2024년 168억 4천만 달러에서 2032년 424억 8천만 달러, 8년간 2.5배 폭증입니다.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 보고서예요. 그리고 CDU 파생 제품군까지 포함하면 2028년에 34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이재성 부사장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시장이 폭증하는 동안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갈까요? 글로벌 5위에서 1위나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LG입니다. 칠러 글로벌 1위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차세대 기술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합니다. 액침 냉각. 칠러와 CDU에서 한 발 더 나간 기술이에요. 서버 자체를 비전도성 액체에 통째로 담가서 식히는 방식입니다. LG는 2026년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데이터 센터 월드 2026에서 이 액침 냉각 솔루션을 공식 공개했어요. 칠러 CDU 액침 냉각으로 이어지는 풀스택을 가진 회사가 글로벌에서 손가락에 꼽힙니다. LG는 그 중에 있어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LG가 2025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부담을 언급했어요. 중국 추격 속도도 변수고요. 그래도 핵심 기술 격차가 5년에서 7년 그 골든타임 안에 LG가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향후 10년 한국 산업 지형을 결정합니다. 적벽대전 떠올려 보세요. 조조 100만 대군이 무너진 게 전력 부족이 아니었잖아요. 화공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 무너진 거였어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똑같습니다. 100만 GPU를 깔아도 그 열을 못 잡으면 1시간도 못 돌아갑니다. 처음에 이 질문 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60조 원짜리 시장에 못 들어간 게 정말 기술이 모자라서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는 답은 질문 자체가 살짝 빗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못 들어가게 돼 있던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장을 만든 건 우리가 세탁기 회사라고 부르며 64년간 가볍게 본 회사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LG는 세탁기나 만드는 회사 아니냐고 농담하던 분 한 분 정도는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다음에 만나면 한마디 해주세요. 그 세탁기 모터 만든 회사가 지금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시키는 부품 인증받고 있다고요. 전체 구조를 한 번에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64년에 모터 누적이 있었어요. 그 위에 14년에 칠러 사업이 쌓였습니다. 그 위에 다시 5년에 글로벌 빅테크 라인 구축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시장이 뒤늦게 알아차린 겁니다. 세탁기 모터를 비웃은 사람들이 사실 산업의 깊이를 못 본 거예요. 이 그림이 한국 산업이 인공지능 시대에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새 좌표를 보여줍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인프라 자리는 어디일까요? 칩, 메모리, HBM은 이미 알려진 자리예요. 냉각은 이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은 전력일까요? 광통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비웃고 있는 또 다른 가전회사의 어떤 기술일까요? 지금 우리가 LG를 다시 보는 이 감각, 이게 다음에 다른 회사를 향해서도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채널은 한국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추적합니다.
다음 회차도 보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로 다음에 무엇을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반영하겠습니다.